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박인영 의장은 8대 시의회가 시대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박인영 의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시의회 활동을 점검해보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과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네, 느껴지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의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정말 돌아보니까 100년 같은 100일이기도 했고요. 또 한순간에 지나버린 것 같은 100일이기도 한데요. 오로지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100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전 이런 자리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네. 손님을 이제 모시고 음. 보통 이제 포부만 듣고 그 이후의 과정은 사실 듣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8대 시의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100일을 맞아서 한번 저희 시의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100일의 성과를 이제 점검하면서 앞으로 시의회가 갈 방향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시의회의 100일을 평가해 본다면 우선 절대적인 의정 활동의 양이 지난 의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0일간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활동만 거의 40회 네. 정도가 있었고요. 네. 입법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174회, 그리고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도 32분이었고요. 토론회만 해도 20차례 이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긴 이래로 저희 의회에 있는 소회의실, 중회의실, 그리고 제 의장실에 있는 접견실까지 이렇게 의회가 북적이는 경우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의회를 찾아주셨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하셨고 그런 절대적인 양은 굉장히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자랑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처음으로는 부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되었지요. 그랬죠. 근데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공공기관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 목표가 하나로 설정하고 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통 크게 합의하고 이후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의회바시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시와 의회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아주 모범적인 협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형제복지원 관련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시의회 박민성 시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신 후에 네. 오고도 시장님께서 공식 사과를 해주셨죠. 물론 저도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10가지 요구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인 또 노력을 하기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좀 이런 오랫동안 해묵은 문제들에 대해서 시의회 노력으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있으시죠? 세 네, 가지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산시의 채무 부채 상황에 대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굉장히 날카로운 진단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서병수 시장 체제에서 부산시의 채무가 줄었다라고 자랑했던 것과는 달리 네. 숨겨진 부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 시의회가 밝혀냈고요. 네. 이제 이 진단을 통해서 부산시의 재정 혁신, 그리고 내년 2019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도 부산시 취약한 재정 상태가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시의회의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자랑할 거리가 정말 많으셨겠지만 그중에 이제 세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공공기관장 인사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사검증위원을 이제 꾸려서 인사검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검증을 하시는지 이 절차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시의회에서 총 15분의 의원이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네.
올해 말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부산지사는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15분의 의원 중에서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네. 3개씩 맡아서 좀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하실 거고 네. 검증이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종합 검토 의견을 시로 송부하고 네. 이제 그 시에서 그걸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과 능력이 안 된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그 인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의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의회는 이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수장은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공기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의견서를 시장님에게 보내면 네. 반영의 여부는 시장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의회 안의 이야기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대 시의원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선 의원분들이 대다수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의원분들이 5분 자유 발언할 때 엉터리 자료를 질의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금고의 운용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네. 시금고를 운영할 때 이제 이자율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사실은 그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시금고의 이자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 낮으면 그만큼 이제 수입이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 방향성은 타당했습니다만 우리 그걸 보좌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계의 이제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 사실은 보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는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네.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언이 취소된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뭐 발언이 뭐 완전 예정됐다 취소됐다기보다는 네. 의원님들 간의 주제가 겹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의 의원님에게로 이제 내용을 몰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분들은 그 자세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나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저희 100일 동안 처리한 58건 정도의 안건 중에서 네. 기존 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대부분 원안 통과였어요. 그래서 거의 원안 통과한 조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보류를 하거나 준비가 안 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류를 한 경우도 많았고요. 대부분 수정 가결한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양으로 본다면 그런 약간의 미스들은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네. 절대적인 이제 성과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는 약속은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약간의 미흡한 부분을 보다 더 보완하시기 위해서 따로 뭐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시의회 안에서는 이미 연구 모임이 만들어져서 세미나를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3차례, 4차례가 했고요. 네. 또 예산결사특별위원회는 또 그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또 예산 공부를 따로 몇 차례 진행을 하고 네.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 시원님들이 저녁에 남아서 컵라면 먹고 김밥 네. 먹고 하실 정도로 퇴근을 안 하실 정도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방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퇴근하시기가 더 어려워지시겠어요? 네,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회관에 의원님도 퇴근하셨는지 체크하고 네, 퇴근하시면 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부산시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개혁할 부분으로 이제 미니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저희 시민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민공원에서 하는 행사를 갔었는데요. 행사를 마치고 제가 인사말을 하니까 인사말하고 내려와서 행사가 끝날 동안 있었는데 휠체어를 빌리는 젊은 엄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시의회 의장님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렇다고 하니까 시민공원에서 이제 그런 애기 엄마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네, 네. 이게 미래 정당이라고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말 걸기 되게 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되게 많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네.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시위에 쉽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신 의견들을 제가 바로 가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안 되는 건 또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고, 이게 저는 민의 전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문턱을 확 낮추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저의 이 편안한 외모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유, 많이. 근데 그분은 이제 의장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네. 직접 의견 전달하셨지만 직접 못 뵙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101번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벌써 한 23번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의장실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각계각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도 있고, 네. 애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네. 기존에 있는 시와 연관이 있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행사를 이미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번 100일 동안 현장에 나가셔서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나는, 의장실로 찾아오시는 분들, 또 현장에 가서 만나는 분들, 이렇게 직접 소통,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대부분 다 SNS 활동은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기능도 일부 보완해서 네. 홈페이지를 통한 이제 의견 수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SNS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SNS로 의원님들과 굉장히 소통을 활발히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네. 그 나름의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의회가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을 직접 다 만나 뵙고 소통하기 되게 어렵고, 네. 소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SNS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소통의 네. 일환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SNS는 SNS의 문법이 있거든요. SNS의 문법에 맞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해발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SNS에 이렇게 점잖게 나와서 박인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직접 셀카를 찍어서 하는 어.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드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SNS에 맞는 용어들을 좀 쓰거나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민들이 갖는 정치인만의 SNS가 아니라 네. 그냥 인간 박인영으로서의 SNS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이 될까요?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가장 작은 차를 타고 다니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고 계신 거죠?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출퇴근은 제 자차로 하고 있는데, 제 차가 네.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차가 맞는 것 같고요. 또 오부제가 걸리는 날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당연히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는 관용차가 2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관용차의 활용도는 또 높여야 하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현장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가시거나 또 기관을 방문하실 때 관용차를 배차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이 미리 신청을 하면 네, 쓰실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정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의회 안에서나 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네. 100일 동안 이야기, 앞으로 계획, 뭐 여러 가지를 담아서 좀 전해주세요.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준 큰 변화에 의해서 이런 멋진 시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산시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고, 시민들과 늘 소통하는 부산시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3년 8개월의 시간 동안 부산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부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를 믿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또 한 1년 후에 저희가 모셔도 될까요? 1년 후에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때는 더 많은 성과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박인영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